세계사 시간에 배운 인류의 조상 기억나시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로 내려오는 계보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만 년 전까지 유라시아 지역에 넓게 거주하던 네안데르탈인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번성하게 된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 전역에 막대한 파괴력을 야기하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종의 생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헬멧을 쓴 한 남자가 의식을 회복합니다. 주변은 온통 바위 덩어리와 절벽뿐인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남자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기억을 가진 것으로 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 보입니다. 남자의 앞에 중장비 전투복을 입은 코리엘이라는 동료가 나타나 부축합니다.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남자는 쓰러지고 코리엘은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 떠납니다. 홀로 남은 남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5만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현대 인류의 탐사대에 의해 발견된 후 찰리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도대체 찰리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황량한 곳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던 걸까요? 천재 물리학자 빅터 헌트는 IDCC라는 거대 기업의 핵심 연구 인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과 임원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중요 고객인 국제우주항공국 국장 그렉 콜드웰을 만납니다. 콜드웰은 헌트가 개발한 장비로 달 표면에서 발견된 찰리의 시신과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헌트의 장비는 물체에 닿지 않고도 3차원으로 내부까지 조사가 가능했거든요. 찰리와 찰리의 장비들로 인해 지금까지 알려졌던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줄은 헌트 자신도 몰랐습니다. 헌트는 생물학자인 단체커 교수를 만나 찰리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찰리는 인류가 분명하지만 우주복과 장비는 소형 원자력 발전기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5만 년 전 기술이라니 믿기지 않을 수밖에요. 이 사실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만 년 전에 달에 이 정도 문명을 이룩한 인류가 존재했다면 지구에 그들의 흔적이 없을 수 없으니까요. 찰리가 다른 별에서 왔다는 가설도 말이 안 됩니다. 진화론은 우주의 동떨어진 곳에서 진화한 생물이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지만 두 가지 가설을 모두 만족하는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찰리와 그의 동료들은 월인으로 분류됩니다. 탐사대는 달 뒷면 지하 60m에서 높이 3m의 철벽으로 둘러싸인 상자와 8구의 월인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완벽히 보존된 생선은 지구에 없는 종이었습니다. 달의 표면을 조사한 결과 달 앞뒷면의 표토 구성이 다르며 달의 뒷면 표토는 대략 5만 년 전 월인의 활동 시기에 쌓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달 뒷면과 앞면의 여러 크레이터는 핵무기의 폭발 흔적이라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국제우주항공국은 찰리와 월인들이 미네르바라는 지구형 행성에서 왔다고 발표합니다. 미네르바는 화성과 목성 중간에 있었으나 핵전쟁 끝에 파괴되어 소행성대가 되었으며 일부는 태양계를 표류한 끝에 명왕성이 되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국제우주항공국 목성 탐사대는 목성 위성 가님에 대해서 25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외계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키가 2.4m에 달하는 거인 종족의 유골을 발견하고 가니메데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단체커 교수 학파는 월인들이 가니메데인을 만나 미네르바로 이주한 후 심각한 갈등 끝에 전쟁을 벌여 두 종족이 멸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달에서 발견된 월인들의 마이크로 기록판을 해독하면서 틀린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찰리는 생존 당시 30대 초반의 군인이었으며 전자공학 기술자였습니다. 찰리의 나라는 강력한 전체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사상을 비롯한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100년 이내에 빙하기에 접어들게 확실한 미네르바를 탈출하기 위한 우주항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국가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미네르바 행성의 모든 국가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 결과 전쟁이 일어났고 찰리의 국가인 세리오스와 람비아 두 나라가 최종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전쟁 기록 어디에도 가니메데인에 대한 언급은 없는 데다 우주선이 25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인과 가니메데인이 전쟁을 벌여 공멸했다는 단체커 교수파의 학설은 힘을 잃습니다. 해독된 기록에 따르면 기록을 시작한 첫날 찰리는 미네르바에 있었습니다. 람비아와의 치열한 교전 끝에 8일째 되던 날 찰리는 달에 도착합니다. 이후 기록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달의 선멸병기로 미네르바의 람비아 기지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달에서 미네르바까지의 거리라면 빔이 닿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선멸병기를 쏘고 4분 만에 명중 소식을 알았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지구와 미네르바의 최근 접거리조차 명중 확인이 26분이 걸리거든요. 세 번째, 찰리가 달 표면에서 미네르바의 표면을 보며 얼룩지고 지저분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달에서 미네르바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찰리의 기록을 믿는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미네르바가 지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월인이 지구에서 진화한 인종을 의미하기에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헌트는 미네르바 육상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네르바의 육상 생물들이 이산화탄소에 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니메데인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지구 생물들을 이전시켰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미네르바의 생물들은 멸종하고 지구에서 건너온 생물들만 번성하게 되면서 미네르바 회생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헌트는 머리를 식힐 겸 기지 밖으로 나왔다가 목성을 바라보면서 찰리의 기록을 떠올립니다. 목성이 박살나고 우주 저편으로 파편이 날아간다는 상상을 하면서 헌트는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헌트는 모든 관계자들을 모아 자신의 가설을 발표합니다. 찰리의 기록과 월인들의 미네르바 기원설을 충족할 수 있는 가설은 지구의 달이 원래 미네르바의 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의 핵폭탄의 폭발 흔적이 많았던 이유, 찰리가 이틀 만에 달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4분 만에 람비아 기지 명중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미네르바의 표면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가설로 모두 설명 가능합니다. 월인들의 고향별인 미네르바가 파괴되면서 달은 태양계를 떠돌다가 5만 년 전 공전 궤도가 줄어들면서 지구의 위성으로 포획되었던 거죠. 달의 뒷면이 앞면과 다른 물질로 덮인 이유 역시 미네르바 행성이 파괴될 때 조각난 운석들의 폭풍을 맞은 결과였습니다. 단체커 교수는 헌트의 주장을 기반 삼아 놀라운 가설을 제안합니다. 달에서 죽은 찰리와 월인들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가설입니다. 찰리가 죽은 후 살아남은 월인들이 지구로 이주한 후 압도적인 기술력과 무력을 앞세워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지구의 지배종이 되었다는 주장이었죠. 시기적으로 찰리의 활동 시기가 5만 년 전이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된 시기가 5만 년에서 4만 년 사이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단체커 교수의 주장을 증명하는 작은 반전이 등장합니다. 제네바 대학 고생물학과 발굴팀이 현장에서 담뱃갑 크기의 손목띠 같은 물체를 발견합니다. 팀원 한 명이 띠에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지만 교수는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며 그 물체를 강으로 던져버립니다. 띠에 새겨진 문자는 월인어로 코리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영상 도입 부분에서 찰리를 부축해서 집합 장소로 가고자 했던 코리엘의 소통 장치였던 겁니다. 단체커 교수의 주장대로 코리엘은 찰리가 죽은 후 지구로 이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거죠. 이 작품은 SF 소설로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회 SF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진실에 접근합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반전이 연속됩니다. 찰리가 누구인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이유는 무엇인지, 찰리가 남긴 기록의 모순은 왜 생긴 것인지, 헌트와 등장인물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밝혀내는 진실은 놀라운 것이죠. 이 시리즈의 저자 제임스 호거는 일본의 휴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운상을 3회나 수상했으며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도 리메이크되거나 오마주되는 등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가입니다. 류추신의 SF 소설 3부작 3체 시리즈가 우주적 스케일의 문명 충돌을 다루는 대서사시라고 한다면 별의 계승자는 상상력 풍부한 추리와 반전 성격이 강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꼭 읽어보면 좋을 SF 작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별의 계승자에 대한 평점은 9점입니다.